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연산 실수 반복 어떻게 하나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일 건데요. 지난 영상은 5가지 연산 교재 비교 분석 영상을 올렸었고요. 꼭 참고해 보시고요. 네, 연산 실수 반복, 네, 많이 고민하시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제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연산." 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글이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도 듣고 책 4권 구매하고 블로그를 인터넷 메인으로 설정해 매일 조금씩 복습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엄마표 공부였는데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한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 한결 여유도 있어지고 어린 아이를 두고 지나친 분량으로 신경 좀 버리지 않아도 되니 삶의 질이 높아지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나친 분량으로 신경 좀 버리지 않아도 되니. 네, 이겁니다. 네. 연산 실수가 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댓글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코치가 제 조언이 삶의 질에도 네, 좋은 영향을 주셨다는 네, 반가운 아주 댓글이었습니다. 네,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을 이제 높여야죠. 네, 높이기 위해서 연산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상상한 사례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했어요." 네, 이 표정 보세요. 네, 뭡니까? 연산을 좋아하는 아이 거의 없죠. 네, 그냥 어쨌든 인제 이런 표정입니다. "다 했어요." 그랬더니 "보자. 실수했네. 3 문제나? 아, 3장 더. 아, 3 문제 틀렸다고 한 문제당 1 장. 네, 3장 더." 자, 아이가 웁니다. "다 했어요." 네, 웁니다. 또 실수했어. 아, 진짜? 아유, 2장 더." 자, 아이는 엉엉 웁니다. 아, 이럴 수밖에 없죠. 네, 3장 어떻게 풀었는데 2 장을 더 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또 이제 화가 나죠. 네. 아니, 세상에 이 쉬운 거를 공부 잘할 이 녀석이 이 쉬운 연산을 또 틀리고 또 실수하고 맨날 실수하고 이러니 이제 화가 납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네,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등장합니다. "아니, 왜 벌써부터 애를 잡고 그래. 공부는 때가 되면 하는 거라 건데 몇 살이나 됐다고 애를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때부터 다 한다고. 차라리 무관심이 낫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으로 네,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똑같진 않더라도 어쨌든 연산 때문에 아이하고 씨름하는 집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네. 특히 이제 연산 실수. 네, 실수해서 이제 많이 아이하고 씨름을 많이 하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실수인지 실력인지부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천천히 풀어보게 하세요. 한 2 문제만.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산 단계 있죠? 그 단계 연산 문제를 한 2 문제만 딱 주시고 천천히 풀어보게 하세요. 네. 천천히 풀어보는데도 자꾸 틀린다. 네. 조금 틀리는 게 아니라 자꾸 틀린다. 그러면은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이랑 원리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뭐 10이 뭔지 100이 뭔지 그다음에 가로셈, 세로셈이 뭔지 세로셈을 할 때는 어떤 요령으로 하는 건지 네, 이런 것들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찬찬히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딱 3 문제만 주세요. 네. 3 문제만 주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제 한번 집중해서 풀어 봐. 이런 문제를 또 풀어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근데 엄마 보기에는 이거 그만해도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딱 3 문제만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세요. 자, 아이가 이렇게 풉니다. 8 에서 5, 8 더하기 5 면은 3 이네. 3 이고 한 10이 하나 생겼네. 10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5 하고 7 하면은 있어 봐라. 2 네. 어 더하기지. 네. 그러니까 2 죠. 2가 남죠. 2가 남으니까 2고 그다음에 3 이죠. 2에 1이 더 있으니까 3이 남네. 네. 3 그다음에 또 1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4 하고 6 이면은 0 인데 여기 1 하나 온 게 있네. 그럼 1 이고 또 1이 하나 생겼지. 그럼 1 이네. 맞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네, 맞죠. 네, 5 주면은 10이 하나 생겨죠. 3이 남죠. 10이 하나 생겼죠. 네, 그래서 또 5 주면은 2 죠. 근데 1이 하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쪽 하나 더 가 보죠. 자, 6 에서 2를 줘요. 2를 주면 10이 하나 만들어지죠. 10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4가 남죠. 자, 그다음에 4 에서 7에 3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100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1 이죠. 근데 1 하고 1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2 죠.
자, 그리고 100이 하나 생겼죠. 그다음에 3에서 후에 1을 줘요. 그럼 2가 남죠. 2가 남는데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3이죠. 그리고 1000이 하나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속도입니다. 요 속도. 이 속도로 아이가 풀면은 지장 없습니다. 네, 시험 문제 보는데도 지장 없어요. 네,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 속도로 나오는데요. 네, 빠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따져가면서 네, 너무 느리지도 않았거든요. 네, 자, 이 속도로 풀면 패스. 네, 패스입니다. 더 머물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실력을 네, 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풀 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확인하려고 했죠. 네. 확인을 해서 이제 패스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확인하는 게 직전 단계였다. 직전 단계인데 확인도 했는데 자꾸 실수를 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건 실수죠. 진짜 실수죠. 근데 이 실수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면 뭐의 문제예요?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풀 때 네. 첫 번째 문제 풀 때 좀 헤맸거든요. 네. 그러고서 정신 차려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더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집중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집중을 했다면 실수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왜 못했냐? 일단 집중을 하려면 공부 동기가 강해야 돼요. 저 방금 집중 안 하려고 했죠. 그 동기가 뭡니까? 영상 만드는데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동기가 저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애들이 공부 동기가 강해야 돼요. 근데 초등 때 공부 동기가 강할까요? 아닙니다. 초중고에서 초등이 가장 공부 동기가 약할 때예요. 자, 너는 공부 동기를 강하게 가져야 돼. 이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초등 때 공부는 엄마가 하려니까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 동기 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재밌던지. 공룡책에 꽂힌 애들 막 공룡을 봐요. 공룡 이름을 외웁니다. 자동차에 꽂힌 애들 막 자동차 책 막 보고 자동차 이름을 막 외워요. 누가 외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요? 재밌으니까. 관심이 가니까. 흥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있던지. 공부 동기가 있던지 없어요? 그러면 재미라도 있던지 아니면 관심이나 흥미라도 있던지 네. 연산에 그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 집중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자, 하나 더. 그러면 하다못해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던지. 자, 이건 뭐냐면요. 너무 쉬운 문제는 지겹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요. 의욕이 안 생겨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근접 발달 영역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 네. 그걸 근접 발달 영역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바로 딱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요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요런 문제들. 네. 그거는 동기가 좀 약하거나 재미 관심이나 뭐 흥미가 처음부터는 없더라도 문제를 읽으면서 고런 게 생겨요. 네. 그래서 가장 그 교육이 효과를 볼 때가 이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연산이 그런 단계든지 만약에 단계를 올렸다면 그럼 단계를 올렸을 때 새로운 단계의 초기는 아마 이런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새로우니까.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져 버리면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실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죠. 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집중력의 문제니까. 자, 요렇게 합니다. 일단 문제 쪼개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하루에 연산을 20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 동기가 없기 때문에 20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5문제는 좀 5문제는 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연산 분량이 20문제다. 그러면은 그 20문제를 5문제 풀고 채점해 주고 5문제 풀고 채점해 주고 그럼 아이는 5문제 푼 다음에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5문제 채점을 할 때 좀 천천히 해 주세요. 그동안 아이가 좀 쉬는 거죠. 네. 다시 이제 릴렉스. 네. 그다음에 다시 또 5문제 풀어 봐. 요렇게요. 그리고 5문제를 채점을 하실 때 다 5문제를 채점하다 보니까 또 틀렸어요. 그럼 열 받습니다. "와 내가 5문제까지 줄여 줬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으셔야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참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네. 요렇게 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좀 줄여 주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잘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10 문제 하고 끊고 요런 식으로요. 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또 강조합니다. 네 제가 그 연산 5가지 연산 교재 분석하는 영상에서도
강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죠. 네. 앞에서 한 것처럼 한 3 문제만 딱 풀었는데 잘 풀잖아요. 그러면은 머물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다음 단계로. 네. 남은 문제 버려 버리세요. 네. 그래야지 그나마 좀 근접 발달 영역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시험 때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사실 동기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시험 때는 실수하지 말자. 네. 요거를 목표로 걸어보는 거죠. 자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또 시험 때 실수를 하지 않을 그러니까 시험 때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유 저기 사례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네. 저희 때는 그랬어요. 네. 성적 떨어지면 막 매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집중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거는 거죠. 네. 아이가 좋아하는 뭐 뭔가를 당근을 걸어서 다만 이건 단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만 바짝 한데 어쨌든 고렇게 해서 시험 때라도 자꾸 집중해 보는 시험 때라도 자꾸 틀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 보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의미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단기 목표라는 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평소에도 실수가 뭐 없어진다, 많이 줄어든다. 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기다려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뭐냐? 아이한테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내가 공부 시험 때 틀리지 않아야겠구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건 시기는 언제냐면요. 여자아이들은 중등 정도부터 남자아이들은 뭐 중등 때 되기도 하지만 고등 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좀 참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때는 실수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집중력을 좀 유지하는 훈련을 좀 해 주면서 그다음에 최대한 덜 지루하게 앞에서 올렸던 영상 보시면서 그 연산 문제집도 잘 좀 골라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덜 지루하게 해 주면서 기다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이때가 됐을 때 이제 그 동기가 생기냐면은 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공부를 좀 잘한 아이들은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해맑은 우리 아들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어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제 딸이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가 생기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아 나는 저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고를 한번 가 봐야겠어. 나는 과학고 가고 싶어.' 이런 식의 목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거기까지 안 생기더라도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확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시험 때 그러니까 수시, 내신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변 환경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고 환경이 됐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시험 때 실수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게 될 때 고 시점이 될 때 전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잘 챙겨 주고 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좀 길러 줘야 돼요. 그게 중등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수에 너무 크게 초등 연산 실수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 전해 드린 이 정도 를 적용해 보시면서 시험 때 당근 걸어서 네 시험 때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딸이요. 네 전교 1등 제 딸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런 실수했어요. 아빠 나 수학 실수로 틀렸어." 모의고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연산에서 실수했대요.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 많이 피곤했구나. 순간 집중하지 못했네 보네. 아이 괜찮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근데 한 자릿수 연산이야." 그러더라고요. 3 더하기 4 이런 거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하다가 "저기 주말에 시간 있으면 초등학교 1 학년 연산 문제집 좀 풀어 볼래?" 이렇게 농담 삼아. 자 뭐냐면 이런 아이도 실수합니다.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수는 실력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보는 그런 정도로만 하면은 우리가 할 건 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나머지는 아이한테 달렸어요. 네. 그리고 이때 고등 때 실수하면 아이가 가장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고등 때 실수하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위로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올린 것 중에 사고력구 구단 무료 교재 꼭 활용해 보세요. 꼭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요것도요. 5 가지 연산 문제집 총정리 추천 이 영상도 꼭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연산 실수 방법 어떻게 하나 이 영상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초등 연산 완전 정복 마지막 영상으로는 초등학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연산을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학년 때 무슨 연산이 나오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요렇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연산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리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산을 한번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 가지 주제 강의 중에 수학 강의. 네. 이거 들으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네이버에서 행공지 치시면 제 블로그 나옵니다. 네. 블로그에 이제 강의 일정, 컨설팅 일정 올리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연산 실수 반복 어떻게 하나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